잘 들었고요. 저는 들으면서 되게 우울했던 게 뭐 아직 20살도 안 됐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구나. 예, 저는 30대 중반을 살짝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러고 살고 있어요. 예.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먼저 몇 개 드리고 청중 쪽으로 넘길게요. 여기 패션 앞에 지금 패션 피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질문이 막 쏟아질 예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어, 그 패션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옷을 막 입거든요. 신경 안 써요. 저는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예. 근데 지금 코디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그 패션에 대한 취향이 다를 텐데 그거 다 좀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내가 보기에 너는 뭐 파란색에 어울려, 빨간색에 어울려라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네이비 블루가 제일 좋아. 난 이것만 입어. 근데 왜 나한테 빨간색 입으라고 그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없었는지. 그래서 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음, 원래 패션이라는 것 자체가 각자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해요. 어떻게 코디를 해드리기가? 그런 분들 많았죠. 저희가 이렇게 그분이 코디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딱 코디를 해드리니까 아 이거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분들도 있었고 바꿔달라 그런 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취향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다 질문을 드려요. 문의를 주실 때 뭐 어떤 색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뭐 좀 더 사이즈 큰 걸 입으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아니면은 사이즈 작은 걸 입는 걸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몸에 딱 맞는 걸 좋아하시는지 뭐 그런 거 등등등 본인의 취향을 일단 다 물어보고 그에 맞게 최대한 본인에 맞게 저희가 코디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그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많이 파악한 상황에서 이제 컨설팅이 들어가는 거군요. 예, 그럼 그건 무료인가요? 제일 궁금했어요. 네, 온라인 문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무료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코디 문의는 저희가 출장 비용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정도 받고 계신지 혹시 공개할 수 있나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달라가지고요. 저희가 최저가로는 현재 출장 비용만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가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스타일의 옷을 입고 싶은데 그러면 뭐 비용을 주면 동대문 가서 다 사서 또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대리 구매죠. 여기 비용을 저희가 받고 코디 그리고 컨설팅만 해주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만 코디만 입어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건 코디만. 옷을 구입하시고 그거는 본인이 다 사실 일이고요. 저희는 딱 코디까지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뭘 파셨다고 하셨죠? 제가 지금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집에 있는 물건 중에 그냥 안 쓰는 안 물건들 쓰는 다 받고 물건들 중에 혹시나 뭐 냉장고 예를 들면 뭐 냉장고 TV 같은 걸 팔았으면 집에 쫓겨났을 텐데 그나마 안 쓰는 물건을 팔아서 싼 값에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계신 것 같은데 예.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서포트 해주셨는지 뭐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고 실제로 부모님 어떻게 서포트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부모님의 생각이 본인 활동에 대해서. 제가 활동하고 나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하나예요. 왜 그렇게 부모님 입장을 궁금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이 코디 해드립니다. 이 코디 해드립니다.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는 부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냥 시작할 때는요. 그냥 뭐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니까 뭐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고 너무 안 되면은 그냥 접자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긴 했었는데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계속 커지다 보니까 문의도 계속 들어오고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 문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직접 가야 돼요. 서울권으로. 근데 제가 지방에 또 살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되게 길어요. 그러면 뭐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니까 엄마 아빠도 궁금해하시죠. 뭐 하는 애인데 막 이렇게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냐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도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창업을 하고 있고 이런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좀 알아달라. 그랬더니 그냥 뭐 별 반응이 없으셨어요. 알았다. 그리고 뭐 딱히 지금까지 지원해 주시는 것도 없고요. 그냥 쿨하시네요. 그렇죠. 그냥 방관하세요 저를. 도와주시는 거 없고 그냥 신경을 쓰시지도 않고 그냥 뭐 가끔씩 뭐 하는지만 제가 제때제때 보고를 하면은 딱히 큰 간섭은 없으세요 저한테.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자면 지금 이런 활동을 하면서 오해가 가장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넌 공부를 못하니까 이런 거라도 하는 거지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들 많이 듣나요? 이렇게 활동하면서?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아무래도 제가 이 활동이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퍼스널 패션 코디네이팅이. 그래서 제가 조언을 받을 것도 없고 제가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제가 멘토를 삼을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제 능력을 좀 기르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게 뭐 제 굳이 제 직업과 관련이 된 거 아니어도 뭐 기업인을 만나든 간에 뭐 다른 사람들을 만나든 간에 제일 그렇게 제가 제일 처음에 제일 많이 했던 활동이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거였는데요. 뭐 기업인들 분 만나실 때도 뭐 귀여우셨겠죠, 제가. 뭐 학생이 창업하겠다고 좀 만나달라고 그러는데 귀여우셔서 만나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빠꾸를 먹은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 빠꾸를 먹은 이유가 그냥 뭐 학생이 창업한다고 네가 뭘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빠꾸를 되게 많이 먹은 적이 있었어요. 뭐 요즘도 가끔씩 그런 소리 들어요.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받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많이 받아요. 그렇게 오해를. 예, 옛날에 저 같았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래 네가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라고 조언을 줬을 텐데 지금은 망해봐야 더 잘 되지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실제로 망해봐야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제 질문은 이 정도까지고요. 자, 청중에서 패션 피플 준비되셨나요? 질문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 없으신가요? 질문 있으면 있나요? 마이크 드릴게요. 저 일단은 일단 코디네이터를 하신다는 게 먼저 무슨 패션에 대한 지식 같은 게 있으셔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공부 같은 거를 한 방법 같은 거, 패션 공부에 대해서. 네, 그렇죠. 일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게 제일 많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전문성. 그쵸, 그거죠. 그쵸. 뭐 근데 뭐 어디 패션을 그냥 좋아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입증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실력이 입증돼야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문의 받을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패션 공부를 하고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패션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사가지고 보통 그 패션 잡지가 저희 나라 거에선 잘 안 나오고 해외에서 그 패션쇼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룩북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동대문 같은 데 보면 이따심한 거 되게 두꺼운 거 한 10만 원에 그렇게 파는 거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한 개 한 제가 많이 본 건 한 권당 50번 그 정도씩 봤던 것 같아요. 그거를 뭐 다른 거라고 있으면은 트렌드 같은 거는 그때그때 제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옷 같은 경우에는 뭐 패션쇼 같은 거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참여하고 그리고 패션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이번 트렌드는 어떠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공부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계속 전문성도 길러 나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지금 이제 막 19살이고 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수능 볼 생각 없으실 것 같아서 들어보니까 그래요. 저도 그래서 알거든요. 혹시 미래에 대한 게 20살이 되면 이제 학생이 한 신분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니까 홀가분할 수도 있고 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20살이 돼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2014년 봄 트렌드는 뭔지 네, 이번에 이쁘게 꾸미고 봄처녀 돼보려고 하는데 음, 봄 트렌드. 일단 그 앞에 질문부터 먼저 대답을 할게요. 20살이 돼서는 그냥 계속 제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하고 싶죠.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제일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질문인데 앞으로 대학 어떻게 할 거냐, 수능은 볼 거냐. 그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 시작할 때는 정말 막연하게 뭐 그냥 이 일 망하면은 그냥 수능 보면 되는 거고 이 일 잘 되면은 그냥 계속 이거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대답을 해드리곤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되게 무책임한 대답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 일을 망친다는 기준도 명확하게 세워두질 않아가지고 언제 이게 망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제가 대학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새 한창 입학 시기잖아요.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대학 생활이. 뭐 그것도 그렇고 전문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 대학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의 인프라 자체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제 자신에게 더 발전이 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학을 진학하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활동 이외에도 같이 공부를 겸하고 있고요. 수능은 볼 거예요. 예, 볼 거고. 봄 트렌드. 봄 봄 트렌드는 제가 좀 이따 개인적으로 네트워킹 시간 때 질문 주시면은 아니,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알아요. 네. 네. 좀 이따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그때 대답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꿈을 그쪽으로 잡고 있는 선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처럼 이제 프로젝트 하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먼저 그 페이지를 만들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혼자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걸 이제 완성해 나간 단계에서 준비 과정에 있어서 뭐가 트러블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아까 발표 때 다 말했어야 되는 건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작할 때는 저 혼자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막 규모가 커질 거란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이게 지인 입소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요. 이 입소문을 좀 어려운 말로 이 바이럴 마케팅이 되다 보니까 한순간에 페이지가 커져버리더라고요. 제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제가 모집을 받았더니 한 많이는 안 주셨는데 그거를 그래서 현재 팀원은 3명이에요. 저까지 포함을 해서 원래 시작을 할 때 4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일부러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안 뽑았어요. 제가 대표인데 위에 분들 상대하기가 좀 껄끄러워가지고 그렇다고 제 밑에 두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보통 저보다 제 동갑이거나 아니면은 저보다 조금 어리거나 그런 친구들을 뽑았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자기만의 진로가 있잖아요. 보통은 대학교를 가야 하고 그게 정상이고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지들 일이 바빠가지고 좀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랬었어요. 제가 맨 처음으로 4명으로 시작을 했을 때 잘 가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한 명이 빠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확 빠져버리겠다고.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때. 뭐 전에 저한테 이거 나 너무 일하는 게 어렵고 막 집에서도 많이 반대해가지고 일 좀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카톡으로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4명 체제로 시작을 한 게 남자 담당 코디를 저희가 따로 두고 여자 담당 코디를 따로 둬요. 제가 여자 옷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여자를 담당하는 그 코디분이 있어야 돼가지고 따로 뽑았는데 그러니까 둘이죠. 저희가 딱 이렇게 균형을 맞춰놨는데 여기서 한 분이 빠져버리면은 일이 한 사람한테 몰리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멘붕이 왔었던 그때였고 그 이후로도 지금 제가 또 한 명을 잘랐어요 사람을.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친구도 자기만의 삶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트러블 같은 게 있을 때 고민을 많이 안 해요. 아까 그 지금 3명인데 한 사람을 잘라가지고 2명이 됐다가 제가 또 하나 뽑아가지고 3명이거든요. 이 친구를 자를 때 그냥 얘는 우리랑 잘 안 맞는 것 같다 자르자. 그래서 한 10분? 20분? 한 그 정도 고민하고 제가 바로 잘랐어요.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만 힘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어쩔 때는 그냥 이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냥 결단을 시원하게 내리는 게 제일 저는 트러블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